안녕하세요. 반브라 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달러 화폐 가치 저하는 이 상대적이라고 봐야 하는 건 미국 내에서 윤전기를 통해서 마구마구 찍어내는 인플레를 촉발할 만한 이 통화 증대. 결국 미국 내 달러 가치, 그러니까 종이 화폐에 대한 가치를 상당 부분 떨어뜨릴 확률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 집권 후에 가장 확대될 수밖에 없는 정책은 통화 증가량이죠. 유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건 근본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를 메워야 하는데, 이 빵꾸 나는 데는 땜빵이 최고 아닙니까? 이걸 결국 달러로 해야 하는 건데, 역설적인 건 달러 적자를 달러 적자로 메운다는 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국은 뭐 택도 없죠.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그러나 미국은 가능합니다. 기축통화국이라서. 그래서 끝도 없이 재정난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달러로 땜질을 시작해야 하는 건데, 그 중심에 바로 국채가 있다는 얘기죠. 국채가 국기를 달고 국가대표급 금융자산으로 움직이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바로 이 국채를 무작위로 찍어내는 일인데, 지금 뭐 미국이 내년 1월 트럼프 집권 이후에 본격적인 국채 발행 모드를 태산처럼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 재정 적자 외에 트럼프가 세수 감소를 감안한 법인세 인하를 20%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내린다고 예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가 수입이 줄 수밖에 없으니까 미치도록 국채를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미국은 당연히 달러가 바다를 덮고 있는 물처럼 그냥 온 사방 달러 장세가 넘치고 또 넘치는, 거의 거기에 빠져 죽을 수 있을 만큼 통화가 풀려나게 되는 건데, 이때부터 엄청난 위기감이 몰려오게 될 겁니다. 특히 미국 연준은 거의 3년 동안 지켜온 물가지표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게 될 거고요. 거의 2%대 물가지표를 자신했던 기조는 완전히 뒤로 밀리게 되고, 아마도 연준이 11월 0.25%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속전속결 내린 건 12월 마지막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선 것으로도 보이고요. 벌써 미국 내 물가 추이가 그리 유연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내년 2025년 1월이 되면 가까스로 불길을 잡았다고 생각했던 미국 인플레는 다시 활활 타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서부터 지금 한국 환율이 겪고 있는 열병은 거의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환율 추세 1,400원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1,500원 시대를 열어젖힐 건 뻔하고, 시장에서 1,500선이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1,600원 선도 무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사선을 지키는 환율 전선에서 거의 땅으로 밀어버릴 만한 이 달러 폭주가 시작이 되면서 달러가 찍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미국 인플레 신호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반대 급부 현상이 일어나게 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3년 전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던 것이 바로 환율 장세. 거의 1,400원 중반까지도 아주 손쉽게 넘어갔던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단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1번 엔진이라는 얘기고, 의도적인 유동성 확대라는 변수가 2번 엔진, 그리고 보호무역과 관세 정책을 통한 무역 초절정 손절 현상이 3번 엔진. 이렇게 쭉 굵직한 동인들이 나열이 되면서 엔진들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거의 지금 한국 원화 가치는 엄청난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환율 장세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한국 경제 자체를 가장 이 기저에서 위협할 요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이 더 이상 금리를 움직일 만한 여지가 거의 없게 된다는 얘기죠. 물가가 고스란히 자극을 당연히 받게 되기 때문에 금리로 일단 방어막을 쳐놔야 하는데, 무턱대고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처하게 되고, 도리어 기준금리를 반대로 올려야 하는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은 생활물가의 급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일단 생필품 물가는 지금도 체감도가 높은데 더욱 빡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시장 물가에 압박 오게 되면 당연히 전체적 구매력 감소로도 이어지면서
특히 목돈 때려박아야 하는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특히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개념은 거의 뭐 녹이 쓸어버리지 않을까. 신축이 붙이고 있는 가격표가 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 기본 20평이 14억, 30평이 17억 이상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선 이제 더 이상 뭐 얼죽신에 대한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이 가뜩이나 구축 매매 시장에서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무지막지한 가격표를 이마에 붙이고 있는 신축, 살 여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안드로메다 영끌 멘탈 가진다 해도 주변에서 집값 나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상급지 신축만 잡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생각도 그냥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엄청난 부동산 지형도의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동시에 오늘 뭐 삼성전자가 드디어 4만전자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뭐 굉장한 충격이죠. 삼성의 주가가 이 정도 반토막이 날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는 건 한국 경제 자체의 어떤 굉장한 위험 시그널로 볼 수도 있고요. 코스피 시장 오늘도 뭐 외국인들이 2천억 이상 팔고 나가는 정말 셀코리아의 열풍이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에서 열풍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썰물처럼 이 자본시장에서 외자가 빠져나가는 정말 극한의 어떤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주식의 궤적이 앞으로 진행이 될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 뭐 벌써부터 경매 시장에서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지지옥션 경매 동향보고서에서 전국 3,493건, 전월 대비 19%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할 만큼 엄청난 이 경매 폭주,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구축 시장의 운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이정표죠. 이것도 그냥 이정표가 아니라 대이정표, 완전히 한국 부동산의 판사리가 달라지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그 지표를 미리미리 스멜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당연히 시중은행 금리가 특히 주담대 중심으로 토끼몰이 하고 있어요. 대폭 주담대 금리 올리면서 대출 규제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어디까지나 뭐 은행으로선 전혀 손해 없는 장사죠. 바닥 쓸고 돈 줍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꽉 먹고 알먹는 격입니다. 그러니 고금리 시대가 갔다고 환호하는 그 환호성이 이제 거의 뭐 곡성으로 바뀌고 있고 고금리 시대보다 더 체감적으로 크게 다가오는 금리 부분이 고스란히 집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다고 또 매도도 치지 못하는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아진 만큼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서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건데 금리는 확실히 돈을 태워버립니다. 검은 종이 태우는 돋보기 역할을 해서 절대적인 가치라는 태양빛을 받아서 금리가 부채라는 검은 종이를 태우듯이 그렇게 달러 가치에 밀린 환율 때문에 금리는 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고금리 시대보다 더 빡빡한 주담대 금리 시대가 기준금리 인하 시대에도 버젓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 뭐 미국이 30년 모기지 금리가 지금 거의 7%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도 0.25%도 지난달 퉁쳐서 0.75%를 연준이 기준금리 내렸어도 미국 시중금리는 지금 거꾸로 오르고 있어요. 미국의 상황, 한국과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한국은 말해서 뭐합니까? 시중은행들 일제히 뭐 금리 올리는 거 당연한 거고요. 트럼프 집권 후에는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 당연한 일이죠. 이젠 다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인플레가 올 텐데 이거 그냥 거의 샌드위치로 얻어 터지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이런 추이를 잘 보여주는 추세가 바로 골드, 금시장입니다. 금시장이 대표적인 뭐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영역 아닙니까? 기준금리가 무진장 뭐 오를 때마다 금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일단은 뭐 금은 가장 안전한 자산의 착륙 지점이라는 건 뭐 세계 만민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촉인데 스마우그의 폐회에서 나오는 호빗이 금에 쓸려나가는 모습 보면서 저렇게 금에 깔리기라도 한번 했으면 이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민족이 바로 중국과 인도죠. 인도라는 나라가 뭐 겉으로 보기엔 조금 그런데 금을 선호한다는 건 되게 의외죠. 인도 하면 뭐 수도만 빼면 전부 덜 개발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왜 금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클까? 인도 사람들은 뭐 가난한 사람도 금을 마구잡이로 삽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몰빵을 하죠. 한국 사람이 아파트 사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인도의 영끌은 바로 금을 사기 위한 액션인데 중국도 이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중국은 인도의
소비량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미국 소비량은 따돌리는 세계 2위 레벨을 차지할 정도. 확실히 뭐 지금 중국 경제가 불안정하니까 부동산은 죄다 버려버리고 금 쪽으로 몰빵을 하고 있는 것. 뭐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중국의 안전자산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인도는 뭐 종교적인 반짝거리는 게 행운을 가져준다는 뭐 일종의 종교적 은혜를 받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양국이 이렇게 금 수요를 땡겨서 금값이 치솟은 점도 많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인플레를 저항하기 위해서 피해가는 루트가 금인데, 금값이 최근에 살짝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내년 상반기 미국발 인플레로 인한 금리 인상이 다시 본격화되면 쑥 하고 올라올 가능성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뭐 고스란히 금시장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 미국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내년 상반기 안에 털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다시 금이 본래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금값 변동성이 다시 찾아오게 되면 확실히 세계 경제는 반대적인 증시 폭락의 서망이 열릴 수도 있고, 엄청난 인플레로 인한 대혼란이 야기되면서 자산 시장의 대혼돈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한국 부동산이 서 있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미 뭐 선택할 수 있는 파워가 없어요. 부채로 쌓아놓은 가치, 고스란히 이제 뭐 금리와 달러와 물가로 인해서 털릴 수밖에 없는, 먼지털이로 털어도 뭐 털릴 정도로 자산 구조가 지금 약하니까. 아무튼 한국 부동산 아파트 시장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고스란히 맞게 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기다림 보람이 있다는 말이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삼성 주가 뭐 엄청난 충격적인 지표를 보여줬고요. 결국 금융시장에서 이 대변화가 궁지에 몰린 한국 아파트 가치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7%대에서 뭐 12%대까지 내년 인플레 강력한 영향으로 2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어찌 보면 극단적이지만 충분히 공황의 상황도 찾아올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한국은 정말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빰한 목도빠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